그때 팀장님 차 훔친 놈들인데. 잠복 중 증거 수집을 위해 사진을 지금 걸리면 모든 작전이 물거품이 되는데 아니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오잖아. 그 순간 지안나 경장이 내린 선택은 가만히 있어. 동주에게 탑승해. 입술 알아요. 아니 이거 수사를 빙자한 수사 아니야? 범죄자들이 의심을 풀기 전까지 계속 하는 척을 해야 합니다. 저기 동주 지금 용의자가 계속 의심해주길 바라고 있니? 그때 타이타닉의 명장면을 재현하는 한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다행히 범죄는 저지러도 매너는 좋은 녀석. 오케이. 그렇게 정체는 숨기지만 마음은 숨기기가 힘들어졌죠. 이 분위기, 이 눈빛, 이 습도, 이건 진짜 각이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지. 예? 재밌지. 하지만 이 복싱 금메달리스트 청년은 지금 이 순간 저돌적인 인파이터였고 뭐 하는 거야? 원이지. 박보검 알아요. 존잘 국가대표 복싱 선수 출신 경찰의 고민 액션 청춘 수사극 JTBC 굿보이 3사에 시작합니다. 박보검을 닮은 이 형사는 자신의 친한 동생 경일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뺑소니범을 찾는 데 성공하고 너지. 누구시죠? 고생이셨어요? 강하게 몰아붙이자 천연덕스럽게 모른 척을 하는 남자.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전 형사님 처음 뵙는데. 처음 봐. 하지만 방명록에 적힌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 그리고 등에 난 상처까지 이래도 처음 봐? 어? 모든 정황들이 이거 네가 그랬잖아. 잘 보라고. 봐. 동주의 기억과 일치하며 범인임을 확신했으나 정확한 물증과 영장도 없이 진행된 일이었기에 진범을 잡는 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죠. 평범한 공무원 같은데. 내 말이. 네 말이 뭐? 아니 7급 단세청 공무원이 살인에 조폭 두목에 조선족 칼제비랑 연관이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최근 뺑소니로 관세청 직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과거 복싱 기대주였던 이경일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수한 이 씨가 사고 당시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결국 영장이 나오자나 수사가 미뤄지며 경일이 뺑소니범이란 보도로 인해 경일의 엄마를 찾아간 동주. 죄송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막 키웠어도 사람 죽일 놈은 못 돼. 내가 알아. 제가 없으면 풀려나겠지. 경일이 진범이 아니란 확신이 있는 동주는 전국의 중고차 매매 단지들을 돌아다니며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주말을 다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빙성은 좀 있어. 돌아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김 경사 쪽에서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이경일이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이경일 씨 면담 요청했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바뀐 담당 검사가 좀 까칠하다고 하던데. 강력범죄 형사부 김석현 검사야. 야, 시간 뺏지 말고 빨리빨리 대답을 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이 진술력 맞냐고. 강압적으로 대답을 요구했고 어? 제가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김종현의 나한테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김종현 경사 왔는데요. 친형이었죠. 이경일 씨 잠깐 데려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현재 내사 중이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불러놓고 그건 안 되겠는데? 중요한 요구는 다 거절한 뒤 그럼 왜 오라고 한 거야? 그냥 너 얼굴 보고 싶어서. 야, 너는 담당 검사가 난 줄 알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냐? 네 특기잖아. 어릴 때부터 툭 하면 도망치는 거. 재벌집 아들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형의 그림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종현. 형의 그늘에서 도망치다 펜싱까지 하게 됐지만 끝내 어떠한 트라우마로 인해 이마저도 관둬야만 했죠. 너 어머니한테도 그딴 소리 할래?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걱정은 되냐? 직접 만나서 네가 얘기해.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한편 동주는 경일이 진실을 얘기하길 바라지만 한마디만 해. 네가 안 죽였다고. 그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빼낼 테니까. 경일의 고민은 길지 않았고 들어갈게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는데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듯한 경일은 저 교도관님, 변호사는 언제 접견 가능한가요? 얼마 뒤 더 추악한 악에 의해 절망하게 됩니다. 면회로 왔다고요? 네,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경일 씨 상태는 어때요?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처음 수감되면 다들 그럽니다. 사실 교도관까지도 이미 민주형의 세력이었고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걸 원치 않은 민주형은 다들 그런다. 다들 그래도
불안 요소는 제거하는 게 좋겠죠.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곤 시계 잘 어울리네요. 고맙습니다. 유유히 자리를 떠나고 다음날 고만식에게 걸려온 충격적인 소식. 경일이 교도소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다행히 경일이 스스로 그랬을 리 없었지만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일처리가 진행되며 사건이 모두 종결됩니다. 네가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경일의 유품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익숙한 물건이 발견됩니다. 금토끼와 민주영이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원래 그런 거 소지하면 안 되는데 너 가지고 있었나 봐. 경일이 거 아니에요. 이 시계 잘 보라고요. 금토끼랑 그 차고 있던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눈에도 익숙한 시계였고 경일이 죽인 놈 거예요. 이미 사건 종결시켰다고. 뭐야 개소리예요. 결국 분함을 참지 못한 동주는 또다시 관세청에 들이닥치고 민주영과 마주합니다. 네가 죽였지. 또 무슨 소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이진수 씨는 이경일. 몰라? 이경일? 그건 또 누군데요? 모른 척하지 마. 그런데 비릿한 미소를 지는 민주영. 결국 웃어? 주먹을 써버리는 윤동주. 심지어 복서 출신인 경찰이 민간인을 팬다는 것. 일어나. 모든 걸 내려놨다는 뜻이었죠. 같은 시각 아버지의 유품 상자 속에서 그 시계를 찾은 한나. 그 시계 금토끼가 차고 있던 거야. 경찰이었던 한나의 아빠 역시 이 사건과 연관된 듯 보였죠. 3개월 감봉이다. 정직은 피했고 다행히 고소는 안 한단다. 써. 뭘요? 하지만 고소를 안 하는 합의 조건은 반성한다는 의미로 다 뺏겼어. 민주영 씨가 고소 안 한다는 조건이란다. 명백한 조롱이었죠. 안 해요. 내가 이딴 걸 왜 해? 그럼 임마 고소 당하고 경찰 때려칠래? 하라 그러세요 고소. 누가 그딴 거 무섭대요? 동생을 죽였다 생각이 드는 사람의 농단에 절대 굴할 생각은 없었죠. 한편 하나는 전당포에서 시계의 단서를 듣게 되고 1년에 12개만 맹글어서 판매한대요. 나가 국내에서는 2003년인가 그때 보고 처음 봐. 예전에 아주 유명한 밀수꾼 하나가 있었어. 5달러라고. 당시 인상바닥에 밀수품을 죄다 이 양반 손을 거쳤지. 그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죽어버렸는데 15년 됐을까? 15년 전에도 있던 대규모 밀수 사건과 연관된 아빠의 시계. 저건 뭐예요? 얼마 전에 나보다 한참 못생긴 놈이 맡기고 갔어. 그렇게 못생긴 놈은 처음 봐. 이곳에서 한나는 동주의 메달을 발견하고 한편 경위를 담당하던 교도관은 간수를 잘하셔야죠. 민주영에게 벌을 받고 있었는데 경위를 처리하다 그만 시계를 떨궜던 것. 아무렇게나 벗어 들어준 게 아닌데 서운하네요. 제 믿음과 신뢰에 대한 증표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서도 함부로 풀어서도 안 되겠죠. 다음부터는 절대. 죄송하지만 다음은 없어요. 그렇게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한나의 집에서 수거한 서류를 봤는데 이미 개봉된 서류. 그 여경찰 유명한 국가대표 사격 선수였답니다. 또 다른 불안 요소네. 수거해온 서류엔 청일해운이라는 곳의 수출입 품목과 함께 은행 거래 내역이 들어있었고 민주영은 자연스럽게 다음 타깃을 이제 우리 대표님이 제 믿음에 다음 타깃을 정한 듯 보였죠. 답해 주셔야겠네요. 그렇게 다음 타깃으로 예상되는 한나는 선수 시절부터 겪어온 이명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는데 그때 언제나 자신도 힘든 상황임에도 달려와주는 동주 덕분에 목숨을 구합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이 바보 같은 놈이. 한나는 감사의 의미로 전당포에서 구해온 에휴. 메달을 전해주고 그리고 동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운을 북돋아주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넌 복싱 선수가 그것도 모르냐?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지 말고 표적이나 조준해. 잡으라고 그놈. 지금 동주가 노려할 관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동주를 걱정해주는 건 한나만이 아니었고 동주를 대신해 형사소송법 깜지를 쓰고 있던 만식. 아니 내가 대체 이걸 왜 쓰고 앉아 있는 거야?
핫한 프라이데이 나이트. 만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흔적을 보게 된 동주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려받고 싶어서요, 사직서. 늦지 않았겠죠? 아니 당연하지. 한나 역시 다시 기운을 내서 복직을 합니다. 아직 제자리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우리 지경장도 복귀하고 김경사도 들어오고 이제야 진짜 특수팀 같다. 진짜 특수팀은 무슨... 그렇게 이제서야 다 모이게 된 선출 경찰 어벤져스. 그렇게 동주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향한 곳은 또 관세청. 죄송합니다. 얘기 좀 합시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주무관이 알아서 하세요. 마음을 다잡고 동생의 원수와 마주한 동주. 수천 수백 번 마음을 다잡았지만 막상 마주하니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고 막상 또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네. 에? 거질 듯한 분노를 참고 십보의 도약을 위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일보의 후퇴를 해보는 동주. 고생하셨네요. 고소는 취해야 할 테니까 걱정 마요. 우리 다신 보지 맙시다. 주영은 힘들게 쓴 깜지를 버리며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지만 너 같은 놈은 하늘 보고 산 적 없지. 서시라고 알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비례온상인 민주영과 대척점에 있는 시였죠. 쪽팔린 줄 알아. 꽤 문학적이시네요. 그 순간 또 비아냥대는 상대에게 핵불방을 간신히 참아내고 차가운 머리로 자신이 누군지 상대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동양 챔피언, 복싱 국가대표 금메달 리스트, 통산 21전 21승 무패 21KO 승. 그게 나야.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봐. 내 라운드에 선 놈은 언제나 다운이니까. 민주무관. 예, 계장님.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사무실을 부산스럽게 만들지? 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당연히 없어야겠지. 그때 계장의 손가락이 민주영의 심기를 거스르고 이번엔 내가 가봐준다고 꽤 힘들었어. 너 알고 있지? 순간 본성이 나오려 하는데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감사합니다. 말로만. 저녁에 계장님 좋아하시는 식당 예약해뒀습니다. 아이고 거기 좀 비싼데? 애써주시는데 그 정도 대접해야죠. 그리고 이번 리비아 출장 계장님 대신에 제가 가도 될까요? 수사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지만 전부터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 아니 그럼 날 좋지. 계장의 기분도 달리고 일석이조였는데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에? 계장이 죽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한편 특별팀 인원들은 사라진 조선족 킬러를 찾기 위해 차이나타운을 조사하지만 다들 이미 누군가에게 입막음을 당한 듯 말을 하지 않았고 한나와 재홍은 오종구를 찾아갑니다.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발견되는 시계. 멋지네요. 그 시계. 다른 지역에서 봉고차가 찍히긴 했는데 어디서요? 6월구 청마루에서 신으로 넘어가는 언덕 CCTV에서 몇 번 찍혔어요. 종현은 깡패들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찾던 도중 진짜 조선족 깡패들을 보게 되고 가자. 아쉽게도 놓치지만 이곳에 어떤 이유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보이는 것은 한나의 집이었죠. 한때 제자였고 동생 같아서 도와줬습니다. 뭐 내가 죄가 있다면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게 죄겠네요. 삼골조사에서 하셨던 말이랑 똑같네요. 외연재 씨. 말로 뼈를 때리시네. 내가 경일이 죽음에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가? 그런가요? 우리 후배님이 말을 함부로 하시네. 후배님이 말을 함부로 하시네. 그때 전당포를 통해 외제차 밀수 브로커를 알게 되는데 몽키라고 차량 밀수 쪽은 걔가 전국 탑이에요. 인성세관에서 뒤봐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아니 자꾸 우리 물건만 쪽쪽 집어내고 걔네 거는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킨다니까. 그러면 뭐 어떡해. 나는 사업 줘봐야지. 그 공무원 감시 총괄과에 거머리 같은 놈 하나 있어요. 민주형이라고. 드디어 밀수 쪽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잡아냈고 서류 작업 다 하고 나면은 늦어도 내일이면 배 뜨겠네. 내일이 지나면 중요한 증거가 될 사고차가 사라질 수도 있기에 이들은 차도둑 몽키가 탐낼 만한 외제차가 필요했고 아휴 반딱반딱한 거를 하루 만에 어디서 구하지? 마침 눈에 들어온 외제차. 주행거리 짧고 사고 이력 없고 검은색 독일산 세단은 어때요? 그림차가 있으면 업자들이 환장하고 뒤집어지는 거야. 난리 나죠? 저기 있는데 그런 차.
그런데 하필이면 좋은데 누구 차지? 청장의 새 차였죠. 가끔 정의를 위해선 나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그렇게 청장이 식당에 들어간 사이 차 키를 스틸했고 추적기를 단 청장의 차를 차 지금 이동해요. 일부러 도둑 맞는데 성공. 자동차 밀매업자들은 조직원들의 비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장 제대로 했네. 안에 몇 전화 돼? 일단 1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껌이네. 하지만 안엔 수십 명이 있었죠. 그런데 청장의 지시로 차를 찾으러 광수대도 등장. 동작금은 전부 소관이야. 광세 출동. 출동. 그렇게 몽키의 부하들과 경찰들의 개싸움이 시작되고 동주가 복싱으로 적들을 하나씩 무찌를 무려 드디어 나타난 몽키. 야 몽키! 이 녀석만 잡으면 민주형과 밀수꾼들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싸운 사이 몽키는 텐트 밖으로 나가고 종현이 뒤따라 가보지만 잠깐 사이에 암살당한 몽키. 종현이 암살자를 따라가 제압을 하려 하지만 상대는 수준급의 칼잡이였고 칼잡이의 칼기술에 펜싱국대 종현도 당하고 그런데 결국 놓치고 마는 종현. 끝이 뾰족한 도구 같은데 일반 칼은 아니고 완전 전문가야. 그런데 이곳에서도 발견되는 그때 그 단서? 관세청에서 수출 신고 담당했던 사람이 이진수 씨예요. 그 전에 담당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고요. 역대 수출 담당자를 비교하자 명확히 보이는 범죄의 동기. 민주영이가 이진수 씨를 죽인 게 걸 이진수 씨가 알아챈 거죠. 압수물품 보관관리, 밀수단속 모두 민주영의 담당 업무예요. 콩나물 대가리만 따오는 놈이 아니란 건데. 모든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요. 단순 공무원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한편 경찰들이 점차 숨통을 조여오자 민주영은 스트레스를 받고 출장이요. 제가 자원한 게 아니라 계장님이 시켜서 가는 거라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성가시게 할 것 같아서요. 응? 내가 알아서 잘 말할게. 걱정하지 마.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 못하게 됐죠. 왜 그래, 민주무관.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민주영의 태도에 계장은 열이 받는데 선을 넘어버린 계장. 야야야 이게 좀 예뻐졌더니 건방져 아주. 야야야. 민주영은 주변에 소음을 만들고 뭐야?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지금. 근데 계장님이 이렇게 장난하시면 안 되죠. 출장도 며칠 당깁시다. 오늘 출발하는 거로. 그런데 냄새를 맡은 동주는 곧장 민주영에게 향하고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또 마주하는 두 사람. 청으로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선량한 시민 코스프레는 계속되고 근데 제가 지금 출장을 가야 해서요. 7시 비행기라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으로 날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요. 이 말은 반대로 자신은 법에 안 걸리게 이미 조치를 다 취했다는 뜻이었고 이경일 씨는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요? 자꾸만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동주에게 그쪽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직 살아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이 범인임을 사실상 인정합니다. 종현덕의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민주영의 뒤를 밟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지? 공항 가는 길 직진 아니야? 따라가. 공항이 아니라 골목길로 향하고 찾았어. 때마침 찾게 된 범행 차량. 차 찾은 거 알아챈 것 같아요. 이제 민주영만 찾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 시력인 동주는 빠르게 민주영의 차를 찾았고 민규형 그 비행기 못 타게 내가 다리라도 분질러 놓을 테니까 체포영장 받아오라 그래요. 그렇게 골목에서 진행되는 차와 인간의 숨바꼭질. 동주는 차를 잡기 위해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고 어디야? 네, 지금 서동인간 삼복도로 주택가예요. 우리도 그쪽으로 갈게. 잠시 후 한나와 만식이 지원을 오는데 하필 한나에게 돌진하는 민주영의 차. 동주는 사랑하는 한나를 지키기 위해
뭘 어쩌긴 어째. 놈을 잡으려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야지. 야, 윤동주, 너 괜찮아? 동주의 온몸 수비로 민주형을 막는 데는 성공했고 괜찮냐고? 그럼 괜찮지. 살았습니다. 아, 괜찮긴. 야, 119. 죽기 직전인 상황에도 오직 표정만 바라보는 동주는 개같이 열심히 적었던 형사소송법을 되뇌이며 법 좋아하는 민주형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그리고 인명사고까지. 너 오늘 비행기 못 타. 왜? 내가 합의 안 해줄 거거든. 이 놈의 새끼야. 법으로 원펀치를 먹입니다. 굿보이는 JTBC에서 토요일 오후 10시 40분,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만나보세요.